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애를 쓰며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씨 한 알이 나무로 자라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따로 애씀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주의 섭리인데 우리는 이 섭리를 거스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20세기를 움직인 백인 중 한 명인 디펙 초프라의 메시지인데요. 그는 전인적 건강과 인간의 잠재 능력에 관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도자이죠. 오늘은 그의 책 우주 리듬을 타라에 나온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럼 그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당신은 DNA, 곧 겹으로 꼬인 정보와 지능의 작은 알갱이였습니다. 그것이 수백조 개의 세포로 분열되어 귀, 코, 뇌, 팔, 다리, 내장을 두루 갖춘 태아로 되었죠. 그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한 노릇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그 일을 일으킨 거죠. 그 청사진, 즉 정보 알갱이에는 언제 당신 치아가 나고 언제 사춘기에 이르고 언제 성 호르몬이 생겨서 이세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모두가 알갱이 속에 들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아무 노력도 없이 저항도 없이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주 에너지가 겹으로 꼬인 DNA 형태로 당신을 통하여 저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이 수조 개나 되는 세포들을 아무 혼란 없이 만들고 그 모든 세포들이 저마다 특성을 지닌 채 다른 세포들과 아무 혼잡 없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은 전자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DNA를 통하여 우주 지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것이 작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일은 결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우주가 하는 일을 방해할까요? 영적인 언어로 말하면 당신이 스스로 만든 자아상에 자신을 일치시킬 때, 그리하여 내적 자아를 상실할 때, 당신 존재의 근원인 영혼과 자기가 연계되어 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당신은 우주 지능이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언어로 말한다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염려하기 시작할 때, 뭐가 어떻게 잘못될 것인지를 걱정하기 시작할 때, 만사를 통제하려고 들 때, 혼자라는 느낌으로 두려워할 때, 그때 당신은 자연의 지능이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당신의 내적 자아는 당신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우주의 지능이죠. 그것은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창조하고 성장하고 진화하고 표출하는 당신의 능력인 겁니다. 당신의 자아상은 사회와 교육에 의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당신에 대한 남들의 생각에 근거하여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의 형상인 거죠. 스스로 만든 자아상을 위해 참 자아를 희생시킬 때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헛것을 위해 신성한 무엇을 잃는 겁니다. 당신의 자아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주 지능의 흐름을 막을 수는 있는 거죠. 당신 내면에서 작용하는 지능은 자연 발생적이고 직관적이고 진화적이고 전체적입니다. 당신을 관통해 움직이는 우주의 흐름인 거죠. 하지만 두려움, 의심, 염려, 걱정 따위가 당신을 추궁하여 우주 진영의 자연 발생적인 흐름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대로 나아가는 우주 진영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속으로 저항이 느껴질 때, 일이 어긋날 때, 낙심될 때, 힘이 들 때, 그때마다 당신은 당신 존재의 권한인 순수 가능성의 장애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운 상태는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 현존을 거스르는 상태이죠. 아무 저항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자연 발생으로 애쓰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욕망을 품고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방해하는 사람은 없죠. 여기서 말하는 방해란 원치 않는 결과를 짓는 것을 뜻합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시도하는 것, 너무 과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곧 욕망의 충족을 방해하는 길입니다. 하나의 욕망을 품고서 그냥 맡겨두지 않고 의심할 때, 남의 말에 솔깃하여 우왕좌왕할 때, 결과에 집착하여 자기를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 스스로 욕망의 충족을 방해하는 겁니다. 야구장에서 타자가 공을 칠 때, 그 공을 잡으러 외야수가 달려갈 때, 그들이 스포츠공학을 의심하거나 염려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동작은 완전 자연 발생적이죠. 선수들의 몸을 통해 게임이 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욕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은 조금도 개입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됩니다. 선수들은 아무 노력 없이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것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열쇠이자 효과적인 행동의 열쇠인 겁니다. 우주는 존재를 통하여 저를 실현합니다. 그것은 단지 욕망을 품되 그것을 그냥 둠으로써 저를 실현하고자 하는 순수 가능성이죠. 훌륭한 연주가들은 자기가 연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연주의 절정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무용수들도 자기가 춤추는 게 아니라 춤이 자기를 통하여 춤춘다고 말하죠. 영감에 찬 시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가 그들을 통해서 저를 얻는 겁니다. 신비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그 맛을 본다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에 충분한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서 그것을 자기가 싹 틔우려 하지 않습니다. 씨가 스스로 싹을 틔워낼 것임을 의심치 않으니까요. 식물로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씨알 하나에 들어있음을 농부는 믿습니다. 농부는 결과에 집착하여 자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냥 열매가 거기 있을 줄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데 효과적으로 힘을 보태려면 결과에 집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자기를 잃는 건 다른 얘기인 거죠. 집착은 두려움, 의심, 염려의 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주 진행의 흐름을 차단하죠. 속에 욕망이 있을 때 당신은 자기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알면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우주가 두루 엮어 일을 진행할 줄 믿고 그냥 두면 되는 거죠.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에서 욕망을 풀어놓아 그것이 우주의 힘으로 당신을 통하여 흐르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붙잡지 않고 놓으면 놓을수록 그만큼 바라는 바가 쉽게 자연 발생으로 이루어지죠. 씨 한 알이 나무로 자라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따로 애를 쓰나요? 자연은 언제 어디서나 최대의 효과를 거둡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가 자연의 원리이죠. 자연이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도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침묵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자기보다 훨씬 유능한 우주의 섭리를 신뢰하여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본인의 생각을 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높은 데서 내려다볼 때 전체 그림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좋은 그림입니다. 그렇기에 만물에 작용하는 자연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은총의 경계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은총 가운데 산다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흐르는 자연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따로 애쓰지 않고 쉽게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흐름에 간섭하여 방해하지 않을 뿐인 거죠. 기억하세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 안에 무슨 목표가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때를 기다렸다가 이어꽃 때가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무성한 나무로 자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